3, 2, 1. And action. 저는 제목 그렇게 뽑았어요. 곡성 아가씨 비켜, 우리들이 나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바라는 거야. 그래? 나 이렇게 오바를 할까? 이 영화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딱 있는데 거기서 제일 웃겨요. 근데 동시에 눈물도 확 나는 것 같아요. 왜 아역들이 그렇게 망가지느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관심이 생기다 다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공포, 그리고 대부분이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총격을 하는데 애가 잘 수가 있냐고, 뭐 수면제를 먹이지 않는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걔가 거기서 잘하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총격전을 즐기는 거야. 그냥 보고 애는 자니까. 근데 난 이런 작은 태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는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네, 저 왔다 갔다 하는 구PD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에 댓글이 달렸던데 일주일에 하나씩 달리네요. 창피하다. 놀랍습니다. 근데 김 기자 칭찬이야. 감사합니다. 그 딸을 가진 모든 부모는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 여기에 적극 공감한다고 어떤 분이 남기셨는데. 뭔가 딸을 가진 분이신 것 같네요. 딸 키우는 아빠인 것 같네요. 네. 요즘 뭐 단순히 이게 딸바보 수준이 아니고 되게 절박한 겁니다. 우리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가 돼야 돼요, 진짜로. 우리 그 여성 영화제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김 기자는 칭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그 비난하는 문자가 왔어요. 무슨 비난을 받았는데? 집에서나 잘해라. 밖에 나가서 여성의 권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부인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집에서나 잘해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웬 테러지나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팟캐스트를 듣고 와이프한테서 사라고 왔어요. 문자 테러가 온 거예요. 집에서나 잘해라. 그래서 뭔 소린가. 근데 그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잘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잘하겠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고. 뼈 있는 한마디네요. 네, 진짜 피할 수가 없어. 나는 뭔 소린가 그랬던데. 사실 팟캐스트 시간에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데. 김 기자도 욕 먹었다며. 그 사람 돈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만나면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 간다고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그때 뭐 했어? 녹음하고 왔어. 이러면 좀 덜해요. 여기. 근데 간다고 미리 밝히지 않아요. 네. 아무튼 지난주에 여성영화제 소개를 했고 여성영화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올해 뭐 영화제 관객이 지금 뭐 여성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관객이 거의 2배에 육박하게 늘었다고 너무 그 잘 된 것 같고 그 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너무 막 노느냐고 못 갔는데 영화제 가보신 그 구PD께서 영화제 소개 좀 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뭘 먹고 있어? 입에 물고 있어 지금. 뭐 먹이는 거야 지금? 뭐 먹고 없습니까? 뭐 넓어서 안 보이나요? 다 보이면서 왜 이런 타이밍에 먹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앞에 빵을 놓치나 말지. 내가 아는 감독이 상을 받았네요. 그 못 함께하는 애 이나영 감독이 그 아시아 단편 경선에 우수상을 받았네요. 아, 이게 단편 다큐멘터리. 예, 이 친구는 그 우리 서울대미아 자원활동가 출신이에요. 영화를 보고 너무 기특해서 그 자기 엄마 아빠 얘기를 자기 얘기와 더불어서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렇군요. 못도 못 박는. 사적 다큐멘터리에 네. 해당하는 그런 단편 다큐멘터리였는데 아마 뭐야 저기 굉장히 솔직하고 또 귀엽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뭐랄까 현재 지금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통렬하게 아프게 근데 그러면서 또 희망적으로 끝나요. 맞아. 그래서 좋았었는데 또 우리 본심 심사위원분들도 잘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김하중 씨도 보셨겠네. 그렇겠죠. 김하중 씨, 정주리 감독님 그리고 그 개막작을 봤어요. 서프로젝트라고 그 영국에서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그 이 서프로젝트라는 그 단체 그런 여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였는데 여성 감독이 만들고 캐리 멀리건이 주연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메릴 스트립도 나오죠.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을 봤는데 어제였죠.
그 주연이 캐리 멀리건, 메릴 스트립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도 되나? 메릴 스트립 두 신인가 나오세요. 그리고 존재감이 있으시니까. 존재감이 있으죠. 왜냐하면 뭐.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연기를 하고 어떤 그 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 야 1회차만 하자. 내가 마침 유럽 갈 일이 있는데 영국에 딱 1회차만 찍고 가자. 영화 좋을 때 내 출연해 주마. 아이 개런티는 됐고 그냥 할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닐까. 헬레나 보넨 카터도 나오죠. 네, 헬레나 보넨 카터 나오고 그래서 영화는 참 그 이제 한 두세 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 그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 비슷하게 그런 지점에서 다들 관객분들이 울컥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뭐 하나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실제 장면이 마지막 엔딩에 이렇게 그 후티지가 붙어요. 실제로 그 이제 그 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장면에 이제 다큐 영상이 붙는데 거기서는 뭐랄까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격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어떤 또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 사건과 그 실제 그 당시를 치열하게 살았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여성 감독과 그다음에 여성 그 배우들이 또 힘을 합쳐서 만든 영화인데 또 여러모로 또 지금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봐야 할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바로 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하고 바로 개봉하네요. 다음 주 개봉입니다. 네. 참정권이 이제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 참정권이 언제 몇 년도부터 주어졌는지 이게 쭉 이제 그 자막으로 올라가요. 놀라운 건 아직까지도 여성 참정권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그거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진행형이다라는 메시지를 감독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이제 어떤 면에선 그 사실 참정권만 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데 그 정치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낮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싸우지 않으면은 거저 주지 않죠.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직접 뽑기 시작한 게 직선제가 된 게 87년대 된 거니까 30년밖에 안 된 거야. 그 전에는 지들끼리 다 뽑았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소련의 그 당시에 그 군정이 없었으면 참정권 지금 없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조선시대 때고 조선왕조가 계속 유지돼. 조선왕조 유지되고 거기서 넘어왔으면 안 줬을 수도 있어. 우리도. 참나. 아이고 그럼 뭐 믿고 싶지 않지만 주면 뭐해? 잘 뽑지도 못하는 거. 위험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예, 이번 2주에 여성영화제 뭐 이렇게 많이 언급 못했는데 잘 끝나서 수고하셨다 말씀 전해드리고 최우 수상은 좀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단편경선 수상자 최우 수상 나가요라는 작품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그 차정윤 감독의 이번에 이 여성영화제 경선 그 예심을 보면서 많은 영화들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저는 이제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위기의 여자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위기에 몰려 있어요. 낭떠러지 같은 데 몰려 있고 지금 현실을 예견이라기보다 그냥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비전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좀 절망적이었고 나가요 같은 경우는 말 그 단어 자체 그대로 저기 눈치채셨다시피 그 소위 그 직업.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예선을 보는데 단편에 나오는 그 여자 인물들 캐릭터들 주인공과 뭐 저기 보조적인 캐릭터들 다 통틀어서 일을 하는 여자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근데 그건 사실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젊은 뭐 남성들도 지금 마찬가지겠고 지금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을 하는 여자들이 없고 일을 하는 여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비정규직에 그다음에 서비스 노동, 감정 노동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좀 마지널하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본인의 그 성적인 어떤 재화를 사용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소재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요는 끝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작게나마 그리고 그 희망을 던져요. 끝끝내. 그래서 아마 그 점이 또 우리 본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걸 낭만화하지 않고 바라보되 또 그 안에서 그 여성 캐릭터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목격하게 하는 그런 좀 힘이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개봉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김홍식 씨, 이번 주에도 많이 있는데 몇 편만 뽑아 보면은 이제 우리들 이따 테마에서 다룰 우리들이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따 정말 간만에 우리 4명이 다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들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이게 이제 김명민 씨가 주연을 맡고 권종관 감독이 진짜 오랜만에 연출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남제분인가요? 그 사건 있었죠. 사모님.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이렇게 그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이런 문제들도 이제 드러나 있고 그 초법적인 갑질과 범죄 은폐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 많이 이제 한국에 나오는 스릴러나 이런 범죄 영화에서 얘기되는 공분의 자극, 그런 공분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한국 영화에서 이제 트렌드화 돼버렸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영화인데 김영애 씨 연기가 정말 뛰어납니다. 김영애 씨의 그 약간 사이코틱하면서도 보셨다고요? 네 봤어요. 사이코틱하면서도 어떤 장면은 되게 이렇게 간담이 서늘한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로얄 패밀리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명대사 중에 명대사 뭐였죠? 저거 치워. 어. 그 염정아 씨를 상해서 김영애 씨가 그 대사를 날리거든요. 저거 치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얄 패밀리의 멤버였어요. 김영애 씨. 딱 그거예요. 정말 치웁니다. 여기서도 치워요. 며느리 치워. 그래서 그냥 사실 그런 그때 얘기입니다. 로얄 패밀리에서 그것만 보고 다시 못 봐서 아까 아쉬웠는데 다시 그 김영애 씨의 그 여기에서. 소름 끼치는 그 저거 치워 정말 연기를 정말, 기댈 수 정말 있는 무서워요.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소녀와 여자라는 한국의 이제 김효정 감독. 김효정 감독은 그 논피션 다이어리나 잼 다큐 강정의 프로듀서였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다큐를 직접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할례가 있죠. 정말 그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다큐적인 뭐 미학이나 이런 재미보다 이 소재 자체 이런 부분을 다뤘다는 거 그리고 직접 그곳에 가서 감독이 그 아프리카에 이야기를, 직접 가서 거기에 뭐 담아냈다라는 거. 할례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찍고 네. 그 여성학자라든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찍고 실제로 그 할례 기간에 그 어린 여성들이 13살, 16살 이렇게 되는 여성들이 도망가요. 할례를 받지 정말 끔찍해요. 않으려고. 영화도 봤습니다.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테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좀 할례를 안 하는 집안에 네. 남자들이 집단으로 쳐들어가서 테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도망을 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뭐 그렇죠. 잘 보여주는 게 아직도 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여성 참정권 얘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전통의 굴레 비과학적이고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그 만들게 된 뭐 계기가 뭐였대요? 아세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감독님 못 만나봐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보면 어쨌든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제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아프리카의 중요한 이슈여서가 가장 큰 그 할례를 직접 다루기 위해서 누군가 다뤄야 돼. 의외로 다룬 아니 사람도 근데 없고. 그 한국의 감독님이 또 가깝지도 않고 굉장히 먼 나라인 아프리카까지 근데 가서 여성의 그걸 문제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어떤 국가나 문화적 이런 걸 떠나서 여성의 문제로서 접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백엔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거 보고 싶던데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막대 먹은 영애 씨에다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합쳐놓은 영화예요. 포스터 보니까 진짜 네.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 오래된 영화 아닌가? 나온 지 몇 한참 년 된 영화로 아주 한참은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일단 보면 그냥 재밌어요. 감독이 재밌고. 한국에 오던데요? 예. 그 실제 그 여배우가 거기서 직접 그 권투 배워서 네. 몸이 바뀌는 모습이 바뀌어. 몸이 정말 바뀌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대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그런 헌신적인 코치는 없지만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연상케 하고 난 정말 잊을 수 없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장면은 그 처음에 이제 같이 집에서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예요. 맨날 오락만 해. 담배 피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조카랑 맨날 게임을 하는데 백몇 승을 하는 거예요. 한 게임도 안 져줘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모 한 게임만 좀 져주면 안 돼. 그때 세상 물러보지 마. 딱 그러고 나가버려. 이런 여자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면서 안도 사쿠라. 예, 백엔의 사랑의 기적. 백엔 편의점. 우리 치면 이제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100엔짜리만 파는 편의점 다이소, 일하면서 다이소. 예, 백엔샵. 다 땡소. 거기에서 이제 권투를 이제 우연히 맨날 권투 도장 앞에 지나가다가 이제 보게 된 어떤 한 남자에 빠지면서 자기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참 못난 놈이었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권투를 배우게 되죠.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이겨보고 승리의 어떤 그런 거 맛보고 싶다. 근데 그게 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하고 이 여배우의 연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정말 다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막 맞아요. 맞는데 2014년 영화고 일본에서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봉이 좀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봉을 하게 됐고 안도 사쿠라 배우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뭐 양희춘 감독하고 대담도 하고 되게 어울립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울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양희춘 감독이랑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배우가 그해 일본에 이제만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다 수상했던 그 여배우죠.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백엔의 사랑. 백엔의 사랑. 그리고 알렉산더 소크로프 감독. 소클로프? 예, 러시아의 그 한때 이제 타르코프스키의 뒤를 잇는 그런 감독이 아니냐 이런 영상미의 얘기했는데 감독. 이제 이 감독의 프랑코포니아라는 영화 그 1940년대 이제 루브르 박물관 지키기 한 2차 대전 시기에 그래서 그 전에 최근에 이제 파우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사람이 되게 격찬을 받았던 영화인데 그 전에 영화들과는 좀 더 다르게 약간 드라마성이 좀 더 강해진 영화고요. 그 다음에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 전작에서 그 메건 폭스가 진짜 가루가 되게 까이고 최악이라고 유치하다 그랬지만 이런 영화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작도 흥행을 했고 안 나올 영화가 없는 거죠. 속편이 결국 만들어져서 이번에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런 류의 영화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객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한국 관객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데 이 영화도 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스터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이 되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이상형인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킬러더라. 이거 안나 캔드릭인가요? 그 안나 캔드릭 그 여배우죠. 그 여배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달콤 살벌한 연인. 약간 좀 그런 여자 버전, 남자 버전인 거. 뒤집은 그런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전차가 개봉이 돼. 이게 개봉을 안 했었대요. 불의 전차가. 바로 그 영화? 예, 우리는 본 것 같죠. 다 그 반젤리스. Chariot of Fire가 딴딴딴딴딴 바닷가를 뛰는 반젤리스의 음악으로 더 유명한. 우리는 다 본 것 같아요. 그 TV에서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작품상 수상했던 영화인데 81년 이 이제 미국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던 80년대 지금이었으면 작품상 못 탔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이제 레즈 그 공산주의자 미국의 워렌 비티가 연출했던 RDS. 레즈 그 다음에 레이더스 황금 연못 그리고 루이 마리 애틀란틱 시티 5편 중에 불의 전차가 탔는데 지금 준다면 레즈한테 주겠죠. 작품상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탔습니다. 그 영화 탔고 황금 연못도 황금 연못이 이제 그 남녀 헨리 폰다와 노인들 주고 야 진짜 어렸을 때 영화 많이 봤구나. 이 영화들 다 봤네 나는.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보성 주연의 사랑은 없다. 액션 아닙니다. 멜로입니다. 이거. 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맹무. 이걸로 이제 개봉작 체크를 마치겠습니다. 우와. 우아는 뭐예요? 너무 빨리 하셨어. 평소보다 절반의 속도로. 우리 누나를 소개합니다.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우리 누나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누나부터 먹어. 누나가 손님이니까. 지아야, 손 좀 줘봐. 예쁘게 해줄게.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이제로 누나 인생도 쉽게 풀리나 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야 유선, 너 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뭘 어쨌는데? 너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야! 지아야, 나중에 우리 둘만 바닷가 같이 갈래? 약속? 예, 영화들을 뭐 다양하게 개봉하는데 우리가 뭐 모든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고 네. 이번에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영화가 우리들이고요. 뭐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올해 본 영화 중에 그 탑5 안에 들어간다. 얘기했더니 독립 영화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한국 영화 전체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뭐 우리들인데 자꾸 헷갈려. 아이들로 헷갈려. 맞아요.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이 주연 배우 3명이 다 여자의 그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연기를 했고 또 막내가 뭐 감독님 이름이라도 좀 우리 얘기합시다. 윤가은 감독님. 예,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네. 윤가은 감독은 그동안 단편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손님 그리고 콩나물 이런 거기에도 이제 아역들이 나오고 손님에는 정연주 배우가 나오고 콩나물에는 그 우리 아역의 스타 김수환 배우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영화적으로도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사실 이제 다른데 캐스팅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베를린 영화제, 클레롱 페랑 영화제 이런 데서 상을 받아온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감독으로서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영화를 만드는 솜씨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것들은 이미 평가를 받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 뭐 그 기대만큼 영화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상당히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역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TV부터 뭐 여러 영화들에서 아역들이 연기를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역들이 연기가 좋아졌는데 뭐 예전에는 그냥 서 있거나 우는 연기만 잘하는 배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영화는 첫 씬부터 뭐 엄청난 그 촬영도 좋고 첫 씬부터 이 주인공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아 뭐가 오겠구나 물건이 오겠구나. 첫씬 걔 표정 보고 아 끝났네. 완전 무장해제 완전 그런 거죠. 최수인? 네, 최수인 이 영화 첫 영화 다들 봤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말로 표현하기 싫은 영화였나요? 제일 놀랐던 게 이 영화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딱 있는데 거기서 제일 웃겨요. 근데 동시에 눈물도 확 나는 것 같아요. 시사에서 보면서 그 결정적인 그 장면, 그 제일 멋진 대사가 나오는 그 씬에서 고마의 대사. 약간 뒤통수를 맞듯이 딱 충격을 받는데 너무 웃기고 동시에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나오고 그 시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얘기한다 그러면은 되게 뻔한데 이거는 그냥 인생이 좀 느껴진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이 볼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고 아역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설정된 여배우 3명하고 그 막내 동생으로 나오는 강민준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됐대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친구인 거지. 근데 4명의 이제 배우들이 연기 경력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를 보여줬는데 뭐 아이들이 볼 만한 영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이제 성장한 어른들이 예전 과거에 자기의 초등학교 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반추하게 만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관계에 서로 다 그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리고 삐졌다가 다시 뭐 지났다가 만나고 이러는데 그런 관계들을 보여줬고 너무 놀랐는데 뭐 윤가은 감독 이렇게 그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디션만 3개월 봤대요. 그 이 배우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오디션을 보고 3개월 동안 연기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배우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영화가 그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모든 그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 그 탄성과 뭐 그 고마움을 전했던. 그러니까 굳이 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약간 다 좋아하면 만장일치는 안 돼. 뭐 그래서 야질 놓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영화가 아니었나. 물론 지적하려면 단점이 있긴 한데 뭐 너무 칭찬하면 그 영화는 기대치와의 싸움이라 관객들이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가서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미시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꼬마 여자 11살짜리 여자의 2명이 그리고 조연인 1명 뭐 그다음에 4학년, 학교에서 지금 4학년이죠.
4학년 그런 애들이. 영화라 사실 뭐 대단한 드라마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가서 보지 말고 그냥 화면에 그냥 이렇게 자기를 내 맡기고 보다 보면 저는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보면 그 대사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던 대사가 그 꼬마 애들한테 이제 그 주인공들한테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속 물어요. 어머님이 막 물어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선생님이나 엄마가 알겠니? 왠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말하면 알아? 모를 것 같아. 절대 모를 얘기야. 이런데 말로 그 못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그러니까 없지. 그래서 이 영화는 그렇게 말로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여줘요. 영화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신기한 거지. 말로 못할 그 감정들이 영화에서는 다 그게 드러나고 사실 그게 말로 하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진짜 엄청난 이 드라마와 막 그렇죠. 뭐랄까 이렇게 그런 막 그 감정의 파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연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도 몰라 봐야 알아. 네, 봐야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식의 관계들이 그냥 더 커나간 게 파수꾼 같은 영화가 이제 파수꾼 같은 영화에서 보는 우리의 그 남자들의 얘기고 뭐 되게 좀 더 큰 애들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그 몇 명 아이들의 어떤 그런 어리든 좀 더 크든 간에 그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명한 기류와 공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내는 네. 그런 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출 이런 거에서는 파수꾼 같은 영화 되게 이렇게 뭐 좀 더 확장한다면 항공주나 이런 영화도 좀 더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최근 한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독립 영화나 아니면 저예산 영화에서 나타난 되게 중요한 미학적인 성취 중에 하나가 이런 톤을 드러내는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감독들이 연출한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관객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평가해주고 알아봐주는 그런 관객층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영화도 좀 그런 맥락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뭐 비교하신 영화들하고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보면은 그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가 또 특히 좋았던 거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요. 애들의 사이인데 초등학교 애도 사이에서도 뭐 서로 때리거나 막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왕따라기보다 은따에 가까운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뭐 그 상황 자체는 폭력적이지만 폭력적인 행위와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도 그들의 긴장감을 담아놨다는 게 그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되게 기쁘게 그 뭐 윤가은 감독이 그 단편 때부터 계속 봐왔던 감독이긴 하지만 그 성공적인 데뷔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여성 감독이 출연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 영화 끝나고 이제 그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그 인사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렇지. 하나 좀더 하나. 참나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디 사회를 가거나 이러면 배우들이 뭐 꾸며서 이렇게 입고 오는 약간 그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그 영화에서 봤던 사람들을 뭐 눈앞에서 보게 되고 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그 이 친구들은 뭐 너무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최수인 그 배우는 진짜 올해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선희 역할했던 주연 배우. 노래도 이렇게 딱 그런 노래 있잖아요. 딱 기대하고 듣다가도 첫 소절에 확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듣고 끝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걔 첫 수준에 딱 나올 때는 그냥 그런 느낌 참 그런 느낌 오랜만에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배우의 얼굴을 딱 보면서 걔가 단지 그냥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그 얼굴에 들어있는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는 얼굴에 그냥 그 표정 그냥 진짜 아이의 표정 이거는 그 힘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진짜로. 연기로서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연기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정형화된 걸로 많이 맞아요. 하는데 예. 도대체 그걸 어떻게 다 없앴나. 구피디가 말하는 뭐 미시적인 얘기다. 그리고 김 기자가 말하는 그 어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잡는다. 이렇게 하는 그 흐름의 영화들이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극장에서 뭐 홍보 많이 되는 영화들은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 연기 톤 자체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잡았나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감독한테 물어보지. 뭐. 그 보도자료에 보니 그조가 어떻게 알아? 보도자료에 보니 이렇게 나오는 몇 개 테크닉이 이제 즉흥성을 요하는 연기가 많아서 쪽대본을 이제 썼고 카메라 2대를 써서 10테이크 이상 반복되는 테이크마다 이제 항상 애들이 대사 연기나 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2대를 놓고서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미리 시나리오 안 주고 쪽대본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연출해서 최대한 100%는 안 되더라도 진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이제 잡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쪽대본을 준 거는 이제 사실 미리 다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전체 이야기가 얽매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미리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애들도 그날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 그거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기하고 그 다음 날 또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연기를 준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홍상수 스타일 같은데 홍상수 감독님 근데 스타일.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기획자신데, 예, 참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그만의 후리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냥 프리하게 가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즉흥적인 그런 어떤 미묘한 느낌을 뽑아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때 통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결과물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저예산 영화고 그 CJ에서 했던 예전에 버터플라이 프로젝트인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 2년 만에 완성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극장은 한 200개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 흥행이 안 되면 그냥 바로 극장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보려면 빨리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 작품 자체는 상찬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들 하실 텐데 어느 정도 또 극장의 성과를 내느냐 일정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영화들 이 한 편 나오면 그 영화 자체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개봉하는 다른 독립 영화들이라든가 뭐 그리고 그 영화들이 투자를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뭐 그 정도 영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사실 이런 건 학부형 단체 관람회 나 4등 때도 느꼈던 건데 이런 영화들은 좀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지원을 해서 부모 학부형들 단체 관람을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되게 그런 게 저도 그래요. 애가 유치원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어. 물어봐. 오늘 애가 다른 날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물어봐. 야 오늘 뭐 있었니? 그러면 끝까지 대답 안 해. 얘기 안 해. 얘기하기 어렵지. 그걸 얘기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돼. 다른 엄마 다른 애와의 관계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유치원에서 일이 있었으면은 이제 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집중팔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참관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얘가 이거를 그래 얘기 안 할 법했구나. 얘기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아주 감정적인 거라서 그런 거 어떻게 애가 표현하겠어. 그런 감정을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영화를 거고. 보면서 어떤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얘가 일 못했구나라는 거를 난 이 영화 보면서 알았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정말 더 많은 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근데 뭐 4등도 사실 이제 명화 되게 좋은데 입소문은 좀 늦게 난 편이고 초반에 이제 마케팅 사이즈에서 뭐 200개 이상 가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1억 2억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작은 마케팅비로 그 150개에서 180개 정도의 극장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으면 돈은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전단지라도 계속 뿌려야 되고 뭐 어쨌든 작은 광고라도 계속 해야 너무 깊게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의 문제예요. 올해 지금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4등 정도가 5만이 안 됐고 다른 이제 독립 영화들은 4등도 5만이 안 됐어요. 3만 좀 넘었네. 예, 그러니까 그 초인이 5,800명, 6,000명 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 50개 미만 극장에서 그 흥행을 한 영화들이 보통 뭐 2,000명, 3,000명, 5,000명 뭐 이래요. 그러니까 4등은 저예산 영화 중에는 잘 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좀 더 봐야
보셨으면 그 산업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다른 이제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의 투자 환경이라든가 배급을 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가능할 텐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넘어서 일정한 뭐 흥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생각을 뭐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영화들의 규모에서 사실 큰 흥행을 바라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맞아요. 대신에 극장을 넘어선 배급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최대한 좋은 영화니까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쪽으로 그 제작진에서도 같이 고민을 맞아요.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장에만 맡겨놓기에는 근데도 사실 이렇게 마케팅하기 어려운 영화야.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렵죠. 그 뭐 아역 배우들이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스타는 아니잖아요. 독립영화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마케팅하기가 힘들다. 단지 배우 때문도 아니고 장르도 네. 없고 네, 대부분 그렇죠. 영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결국에는 관객에게 호소하는 거 보려면 빨리 봐주세요. 첫 주에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포스터도 이뻐. 근데 뭐 옛날에 그 뭐야 박시영 씨가 한 거죠. 네. 집으로 같은 영화 네. 그 영화 메이저 외급이었잖아요. 그래도. 그쵸? 그 영화가 아마 그 당시인데도 벌써 6억 음. 제작비가 순제작비 6억 정도 들었고 아니 더 들었을 거예요. 한 6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뭐 할머니 한 분 뭐 모르는 그다음에 아역 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흥행이 됐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런 거를 바라기는 어려울 거라 이거지. 그 10년 전 그때는 이제 시사회 마케팅이 엄청났어요. 시사회를 엄청나게 아니, 많이 그리고 하면서 아침 그럼- 방송에 그것도 있고 아침 그다음에 방송에 다 나왔어.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드라마 트루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울리잖아 일단은. 그렇지. 울고 나오잖아 하면서 막. 속죄하지. 아우 네. 할머니 이러면서 나오잖아. 나도 막 처음에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어? 하다 막 오열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왔단 말이지. 근데 우리들 같은 영화는 사실 그런 심파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감정을 그렇게 몰고 가는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소재를 또 사용할 뭐 때. 미리 우리가 이렇게 흥행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 뭐 맞아. 흥행에 그렇죠.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말고. 뭐- 잘 되길 바라면서. 아니 뭐 제 영화가 아니기 정말 때문에 잘 저랑 아무 되긴- 상관이 없지만 조금 그 이렇게 상찬을 받는 영화들이 그러니까 막 저는 제목 그렇게 뽑았어요. 곡성 아가씨 비켜 우리들이 나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바라는 거야. 그래? 나 이렇게 어떻게 오바를 할까? 비켜? 곡성화가 아가씨랑 같이 다루면 안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길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비킵니까? 아 새끼로 가야 되나? 같은 길에 있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 그렇지 없지. 뭐 그들이 비켜줘도 네. 다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지나가겠지. 이 영화만의 그냥 장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예, 그리고 가장 그것도 최고죠. 있어요. 자, 아마 극장에서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IPTV로라도 보면 그것도 다 정산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작사로도. 그러니까 뭐 극장에 가서 못 본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보기에는 또 IPTV 그것도 극장 동시 개봉하면 10,000원 하잖아. 그러면 정산도 많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다른 큰 영화들하고 똑같은 그런 흥행이나 이런 걸 바라지 말고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 봅시다. 보도 홍보 자료 중에 이제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감독들이 하는 멘트 따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네티즌이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탄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 진짜 이게 진짜 오바 아니냐 막 이러면서 고레다 히로카즈가 또 어떤 사람인데 근데 영화 보고 나니까 권혜호 배우는 100배 좋다 그랬어. 고레아다 히로가즈보다 좋다. 아니 뭐 비교나 누가 낫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오바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히로카즈 영화의 어떤 그런 뭐 그걸 모방하려고 만든 영화는 절대 아닌데 같은 선상에 같은 리그 안에 둬도 뭐 크게 이렇게 무리가 아닌 그런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거기에 나요. 근데 그 이렇게 뭐 어둡지는 않고 또 아무튼 모처럼 뭐 이렇게 지지하고 떠들 만한 영화가 나와서 뭐 좋은 거 같고 뭐 다른 분들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아까 얘기했던 집으로 이정현 감독도 이제 아이들을 통해 보는 축소판 인간 사회. 예. 4등의 정지우 감독이 한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아이들의 연기에 무슨 마술을 부린 걸까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마술은 없죠. 마술은 없지. 열심히 하고 했겠지. 다니 좀